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형사소송법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형사소송의 이제 개관, 서론 파트인데요. 이제 어떤 용어나 전체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형사소송의 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그 개관을 보기 위해서, 자, 형사소송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 이 부분을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가장 압축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된다? 자, 형벌권 실현 절차.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 그러면 형벌권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형법이에요, 형법. 형법이라는 건 범죄와 형벌이죠. 범죄가 발생했을 때, 자, 이제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야 되고, 범죄가 됐으면 어떻게 형벌을 부과해야 되는지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따지는 법을 뭐라고 한다? 바로 형사소송법이라고 해서, 형사소송법은 무슨 법이다? 절차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흐름들을 잠깐 보는데요. 우리 이제 교재에는 이제 세로로 되어 있는데 가로로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자, 이제 형사 절차를 놓고 보면은 형사 절차는 크게 몇 단계가 있다? 이제 3단계가 있죠. 그래서 바로 수사 절차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사 절차에서 뭘로 넘어간다? 이제 공판 절차라는 것도 있죠. 그다음에 또 뭐 또 있다? 이제 형 집행 절차도 있죠. 그래서 자, 이제 수사 절차라는 것은 뭐냐? 이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수사기관이 자, 뭐죠?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발견하고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는 단계. 이것을 뭐라고 한다? 수사 절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수사 절차가 시작이 되는데, 자, 수사가 뭐가 됐죠? 이제 개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검사가 뭐 합니까? 이제 기소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기소를 해서 재판이 시작되죠. 자, 그럼 재판이라는 건 뭐 하는 거냐면, 자, 이제 수사기관에서 수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이 그걸 조사해서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는 절차예요. 그게 바로 뭐다? 공판 절차입니다. 그럼 공판 절차는 검사의 기소에 의해서 시작이 되죠. 자, 그리고 재판이 이제 뭐가 된다? 확정이 되는 겁니다. 확정이 돼요. 자, 확정이 되는데, 확정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불복할 수 없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죄가 나왔다면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유죄가 나왔고 실형이 선고됐다. 그럼 뭘로 갑니까? 형집행 절차로 가는 거죠. 이 과정을 다루는 법을 뭐라고 한다? 바로 형사소송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형사절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제 때 그 법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일본 애들이 형사소송법이라는 말 써요. 그럼 우리도 소송법이라는 말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소송은 이것만 얘기하는데 전체를 다 얘기한다. 그래서 절차법,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요게 형사소송법의 시작과 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살을 얼마나 이제 붙이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죠. 따지는데 일단 충분히 외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살을 붙여보게 되면, 자, 우리가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법적으로 약속하고 있어요. 뭐다? 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충분히 이제 다들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이제 법이라는 건 약속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용어도 이런 용어로 쓴다, 이걸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그냥 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수사기관에 의해서 수사가 시작이 됐다. 그럼 진범이냐 이런 거 안 따져요. 그냥 피의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피해자가 검사에 의해서 이제 기소가 됐죠. 그럼 뭐가 된다? 피고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피고인. 그러니까 왜 피고인이냐? 그냥 기소됐으니까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피고인이 유죄가 확정돼서 이제 감옥으로 갑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바로 자, 수용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요 과정이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나와 있지만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반대말들을 보시는데, 자, 우리가 수사 단계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딱 두 사람이 있죠. 피의자가 있고 뭐가 있어요? 피의자 아닌 자가 있죠. 피의자 아니면 다 피의자 아닌 자예요. 피의자,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 피의자 아닌 자인데, 참고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피고인도 마찬가지죠. 피고인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피고인 아닌 자가 있죠.
그럼 피고인 아닌 자가 뭐가 있을 수 있냐? 뭐 증인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 수사는 누가 합니까? 아무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수사는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수사기관만이 할 수 있죠. 자, 수사는 누가 한다? 수사기관이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제 나중에 나올 텐데 법률상 수사의 권한이 인정된 기관을 수사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법률상 수사의 권한이 인정된 기관을 뭐라고 한다? 수사기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흐름들을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볍게 읽어보고요.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가 됩니까? 개관에서 뭐가 나와요? 뭐 소송에 뭐가 등장한다? 주체라는 게 등장하네요. 소송의 주체. 그러면 일단 여기는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공부를 할 때 용어들에 대한 숙지가 좀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소송행위를 할 때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일단 법정 내에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필수 인원이 있어요. 누가 있느냐? 자, 법원도 있고, 그다음 뭐 또 있다? 검사도 있고, 피고인도 있죠. 이렇게 세 명이 등장을 하는데 법원, 검사, 피고인 이것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소송 주체라고 합니다. 소송 주체예요. 그러니까 소송 주체니까 세 명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볼게. 그러면 그 중에서 주체 중에서 검사와 피고인 있죠? 요 사람을 딱 빼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당사자라고 부릅니다. 검사와 피고인은 뭐다? 당사자. 그래서 그런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검사 이제 피고인 말고도 이제 피고인 옆에서 피고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피고인 옆에 누가 있어요? 뭐 변호인이나 뭐 보조인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을 우리가 법적으로 뭐라고 부르느냐? 보조자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이제 사경 단계로 생각하는데 요즘에 사경을 뭐 보조기관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재판할 때에는 자, 이렇게 세 명이 하지만 중간중간에 뭐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증인이 들어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수사 절차에서는 누가 들어와요? 고소인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고소인이나 증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이제 소송 관여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인물들을 탐구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송 주체론이라고 해요.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뭡니까? 이런 과정을 배우는 거니까 절차법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용어들 쭉 나와 있는데 역시 이렇게 파악하시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